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유 벡터, 행렬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했죠. 그리고 퀴즈를 봤죠. 행렬식을 정의했고 여인자 전개를 하는 법을 배워서 그 여인자 전개로 그 라그란지 코어펙터 익스펜션으로부터 A 타임스 어드 조인트 오브 A가 디터미넌트 오브 A의 IN이 되는 것을 곱한 이런 것, 이 사실을 보였고, 이걸 이용해서 크레머의 공식을,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크레머의 공식, 즉 그 해를 푸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리고 행렬식의 응용으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어떤 점들을 지나는 식의 방정식, 그것이 라인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2차 곡선일 수도 있고 타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곡선들 구하는 방법과 또 면적, 또 최적을 구하는 그런 내 행렬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보았었죠. 기억나죠? 플래시 동영상으로 보여준 것들도 기억나죠? 자, 오늘은 4장의 마지막 절로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섭군, 아까 그 디터미넌트 보니까 생각이 나던데 질문한 거 생각해 봤어요? 어드 조인트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와요. 네, 다시 정리해 줄게. 자, 4장 5절. 4장 3절. 고유값. 고유값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고유값이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고유값. 고유값. 그래요. 손 내려요. 고유값이 왜 중요한가? 고유값. n차의 정사각행렬 A가 있고, x가 어떤 그 벡터라 그러면 AX도 하나의 벡터가 되죠. 아래는 그렇죠? n×n 행렬에다가 n×1 벡터를 곱했으니까 결과는 n×1 벡터로 나타나죠.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벡터예요. n차원 공간에. 여러 문제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이 AX가 X하고 평행이 되게 하는 그런 0 아닌 벡터 X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와 같은 벡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AX라는 벡터를 곱해주면 AX도 이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또 다른 벡터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벡터일 수도 있고 이런 벡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연히 이 벡터하고 방향이 같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벡터라고 한다면 X가 이랬는데 AX가 이런 벡터라고 그러면 이게 좀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벡터 자체도 1차원도 아니고 n차원, 이게 컴포넌트가 n개나 있는데 거기다 n×n 행렬을 곱했으니까 이게 이전에도 복잡했던 게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특수하게 원래 있던 것에 단순히 스칼라배하는 거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 상당히 특별한 것이죠. 이게 물리학에서 많이 생기는, 처음에 이 아이겐밸류라는 개념이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 특수한 요런 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은 이 행렬은 n×n 행렬이 있으면 모르는 코에피션트가, 모르는 엔트리가 n제곱개 있죠. 그 n제곱개의 성분을 가진 n×n 행렬의 고유값은 맥시멈 n개예요. n개. 그럼 이 행렬 자체를 공부하려면 미지수가 n제곱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이 갖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좀 더 작은 어떤 이 행렬의 성질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다른 그런 디멘전이 작은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이것만 분석해서 이거에 답을 쉽게 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디터미넌트도 그 중에 하나죠. 가역 행렬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것을 행렬 n제곱개 성분을 다 갖고서 분석하는 것보다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딱 구해놓으면 숫자 하나만 보고 그게 0이면 디터미넌트 가역 행렬이 아니다.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숫자 하나를 보고 얘기할 수 있죠. 즉 행렬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을 표현하는 또 아주 극명한 하나의 도구였죠. 근데 그것은 원래 행렬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포함하기 상당히 어렵죠. 여기는 n제곱계의 다양한 팩터들이 있고 여기는 하나 1차원인 하나의 그 팩트로서 이 복잡한 걸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더 없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이를 채워주는 적당하게 n제곱만큼보다는 훨씬 단순하면서도 n제곱 성분을 갖고 있는 행렬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성질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더 작은 미지수들의 그런 것이 뭘까? 그게 고유값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고유값. 자, 이러한 벡터 ax 이퀄 ax하고 평행한 x가 원래 요런 경우 평행하다 그러면 요거를 람다 x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평행하면 스칼라대로 표시했습니다. 요 스칼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번 절의 고울이에요. 오케이. 책은 어디 갔어? 그쪽으로 갔어? 그래요. A를 n차의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0 아닌 벡터. 이 0벡터라 그러면 무조건 A에다가 어떤 A건 0벡터 곱하면 0벡터가 되니까 그건 너무 단순해지고 0 아닌 벡터 X가 적당한 스칼라 람다에 대해서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면 여기서 X는 0이 아니에요. 0 아닌 벡터예요. 이러면 우리는 이 람다를 A의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불러요. 독일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겐밸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 요 X를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요게 람다 아이겐밸류. 요 X를 A의 아이겐벡터 이렇게 불러요. 이해돼요? AX 이퀄 AX가 X하고 평행일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AX 이퀄 람다 X 되는 람다가 존재하게 되고 그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X를 그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요. 백현군.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해되겠어요? 응? 이해돼요? 자, 그 그림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게, 어디 보자. 여기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지. 지금 4장이었죠? 오케이. 자,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주소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아이겐 리니어 엘즈브라예요. 리니어 엘즈브라에 한번 가서 매트릭스 머신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런 행렬이 주어지죠. 행렬에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행렬 A가 2, 3이에요. 이런 행렬에다가 이 벡터, 1, 0 벡터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치? 그럼 이렇게 이 빨간 벡터를 곱해주면 이게 이 행렬 A에다가 여러 V 벡터를 곱해주면 이 그린색으로 나타나는 게 AV라는 벡터예요. 곱해주면 점점 다른 게 나타나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 평행한 게 나타나죠. 서로가 달라진 걸로 가다가 평행한 게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그 얘기는 요렇게가 평행이고 요렇게 하고 평행인 게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값.
그 값이 람다가 여기 2 이렇게 만날 때가 2배죠. 2배. 이렇게 만날 때가 3배죠. 그렇지? 어쨌든 아이겐밸류가 2, 3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A의 길이가 몇 배가 늘어나냐면 여기 1배를 곱해주면 2배 됐죠. 여기는. 여기다 1배인 걸 곱해주면 3배가 됐죠. 여기 단위가 1인데 V는 AV의 단위는 3단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행렬 한번 바꿔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좀 변화가 달라지죠. 모양이. 자, 여기서 만나네. 그렇죠? 고유값이. 그러면 이게 고유값, 고유벡터가 되는 거예요. 고유값이 이럴 때 고유값이 몇쯤 되나? 이것도 한 3쯤 되네.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만나네. 이 3이고 또 만나는 데가 어딘가? 여기서 만나네. 2고. 그렇죠? 아이겐밸류가 스칼라 겹치는데 그 단위를 주면 1단위일 때 몇 단위냐. 이걸 여기를 또 좀 주면은 이제 고유값이 이렇게 좀 달라지죠. 여기서 1일 만나는 데가 되네. 여기 1일 때 4배가 되네. 그렇죠? 쭉 돌리면 어디서 만나나 이게 4배고 여기서 만나네. 여기선 길이가 1로 같으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돌다가 평행한 데가 2번 만나죠. 기본적으로는 2차 행렬이면 2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죠? 그리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 자, 그런 이런 내용들 하고 또 이게 좀 이거는 이제 가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또 한 번 돌아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죠. 이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벡터 이거를 A에다가 이 벡터를 곱하면 AV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럼 람다는 2.0이고, 그리고 따라서 AX 이퀄 2배의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는 2고 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다음 거를 쭉 갑시다. 여기서는 AX 이퀄 V가 이럴 때 AV는 이렇게 돼서 람다는 3이 되고, 그렇죠? 3배 람다하고 AX하고 일치하죠. AV하고 람다 V하고 일치하죠.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이 고유값, 고유벡터라 그랬죠. 여기서 이 람다가 고유값, 그렇죠? 그거에 대응하는 벡터, 요것이 람다 이퀄 3에 대응하는 고유벡터입니다. 고유벡터. 오케이. 그러고 또 트레이스, 아까 퀴즈에서 봤듯이 트레이스가 있었죠. 트레이스가 주대각성 성분 더한 거였죠. 5했죠.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가면서 새로운 행렬이 최대 주어지는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 대해서 맞게끔 이렇게 그 행렬의 다른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쵸? 찾을 수 있지?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진짜 자, 여기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바 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제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죠. 다양한 거. 아까 거에서는 작은 주어진 몇 개, 2차 행렬에서 그 크기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몇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몇 사이에 있는 성분들을 받는 것만 구할 수 있어요. 일반 우리 책에 있는 건 못 구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도구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가 이렇게 주어지고 X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AX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걸 상수배 빼놓고 나면은 여기서 어떤 관계를 볼 수 있죠? 이 AX가 3배 X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3이 A의 고유값이죠? 그쵸? 그쵸? 그럼 이 3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뭐예요? 이 X 이퀄 2일이 3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A의 아이겐벡터 3에 대응하는, 이렇게 씁니다. X 이퀄 2일은 A의 아이겐벡터인데 아이겐밸류 3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AX 이퀄 람다 X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이제 예를 들어 마이너스 X도 여기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주면 여기에 3배 마이너스 X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겐벡터는 하나뿐만 아니라 그 아이겐벡터의 어떤 스칼라벨을 해도 다 아이겐벡터가 돼요.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아이겐벡터 쓸 때 하나만 찾으면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쓰면 된다는 소리 되거든요. 그래서 X 벡터가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처음이 가장 단순한 모양 하나로 해서 써요. 포지티브이면서. 어쨌든 아이겐밸류는 딱 픽스되고 아이겐벡터는 한 번 찾으면 그거의 스칼라베가 다 똑같이 그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됩니다. 어쨌든 항등행렬 in equal x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제나 1x는 이게 성립되니까 고유값은 무조건 1은 고유값이에요. 자, 고유값은 또 다른 것은 또 없어요. 자, 여기 중복도가 많은 건데 나중에 중복도에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고유값 어떻게 구하는지. 자, 고유벡터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고유값이 있다 그러면 ax 이퀄 람다 x라는 관계식이 있다 그러면 a에 kx를 곱해주면 k에 ax 또 k에 ax는 람다 x니까 k에 람다 x. 그럼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와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고 a의 kx는 람다의 kx를 만족하니까 요 kx는 뭐가 되죠? a의 뭐예요? 아이겐벡터죠? 뭐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응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kx가 다. 그러니까 x가 하나의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면 kx도 다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kx도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벡터는 무수히 많아요. 하나의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무수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a의 모든 고유값과 a의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구해봐라. 이거 한번 구해볼래요? 이 구한다는 건 ax 이퀄 람다 x니까 x를 x1, x2로 놓고 람다 x를 푼다면 이 연립방정식이 되죠? 연립방정식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렇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립방정식 우리가 구하는 x는 뭐예요? 논제로 벡터죠? 그렇죠? 논제로 벡터니까 이게 논제로 해를 가져야 되죠? 논제로 해 x1, x2를 가져야 되는 거죠? 0 아닌. 그러려면 이것이 갖는 성질이 뭐예요? 연립방정식.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요 계수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x1, x2가 다 0이어야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즉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만 0이 아닌 벡터를 해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게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이 계수행렬이 0만 아니면 0이면 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그래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야지 0 아닌 해가 존재하게 돼요. 이게 3장의 디터미넌트 제일 앞에 누구에게 쓴 편지 내용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신군. 라이프니츠가 누구한테 편지 썼어? 로피터한테 쓴 편지 내용에서 이런 해에 대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0 아닌 해가 존재한다. 자, 0 아닌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이걸 풀면 되죠. 이거 디터미넌트니까 씩 하면 미지수가 하나 람다고 2차식이 나오죠.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해서 풀면 람다 이퀄 4하고 마이너스 3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행렬의 고유값은 뭐예요? 백서현 양? 고유값이 뭐예요? 이 2차 행렬의 고유값은 4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x 이퀄 4x를 풀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고유벡터들 x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는 람다 마이너스 3이라는 고유값에 대응해서는 ax 이퀄 마이너스 3x라는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이 연립 방정식은 이 식이니까 옮겨놓고 나면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있어서 x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유변수가 하나 있게 되니까 s를 자유변수를 주고 나면 s배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고유벡터 이게 다 고유벡터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우리는 보통 쓸 때는 그냥 요 2일이 아이겐벡터 오브 A corresponding to 람 아이겐밸류 4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의 상수배는 다 아이겐벡터예요.
보통 이렇게 써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은 그런 벡터들이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전에 배웠었죠. 그러니까 앞에 연립일차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 푸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용되고 있죠. 그렇죠?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거나 전부 다가 선형 연립 방정식을 좀 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ax 이퀄 마이너스 3x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풀면 자유변수가 하나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배운 건 지금 전부 다 선형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2차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고유값이란 말은 독일말 아이겐벨트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고 힐버트가 처음에 이용을 사용했어요. 이 힐버트가 얼만큼 유명한 사람인지 알죠? 응? 알죠? 이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20세기를 앞두고 이 수학계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100년 전에 20세기에 중요한 문제라고 10여 개의 문제를 제시한 것을 100년 동안 수학자들이 풀었어요. 사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많고 못 푼 것도 많고 지금도 그것만 풀면은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노벨상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이 얼마냐면 100만 불도 넘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노벨상은 액수가 굉장히 크죠, 상이. 근데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다는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필드상이라는 게 있었죠. 필드상은 4년마다 한 번씩 40세 이하의 수학자들한테만 주는데 근데 그 액수는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이 작년에 노벨상에 버금하는 매년 수학자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이에요? 아벨상이에요. 그 액수는 노벨상만큼 커요. 실제로 매년 주고 나이 제한도 노벨상과 똑같이 나이 제한 두지 않아. 그래서 작년에 처음 상을 줬고 올해 2회 수상자가 2명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하고 n차의 정사각형렬 a의 고유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ax 이퀄 람다 x.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학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남이 뭐 불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자, ax 이퀄 람다 x를 이제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람다의 in x 곱해도 똑같은 거고, 그러면 람다 in 마이너스 a에 이런 행렬에 x를 곱한 걸로 풀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0 아닌 해를 가져야 되니까 결국 이 동차 연립 방정식이 0 아닌 해를 가져야 되고 이 동차 연립 방정식이 0 아닌 해를 가질 이게 0이 이게 0벡터네. 이거 좀 고쳐줘야겠다. 나중에 좀 저것도 나 가르쳐줘요. 박군이 가져야 한다. 따라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0 아닌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 연립 방정식에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되죠.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역행렬을 곱해주면 벡터 x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니려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만 되죠. 그렇죠? 이게 0이어야만 돼요. 이 식만 풀면 돼요. 이거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특성 방정, A의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방정식을, 그리고 요 다항식, 요건 실제로 쓰면 뭐 람다 n의 뭐 플러스 모의 람다 n 마이너스 1승의 플러스 뭐 이렇게 따따따 해서 마지막에 어떤 스칼라가 되겠죠. 이렇게. n차 다항식이 되겠죠. n차 행렬이니까 한 로 한 컬럼에 람다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디터미넌트 구해보면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곱해놓으면 제일 디그리 높은 게 대각선 성분 곱한 거죠. 람다 하나씩을 다 곱한 거. 람다 n이 개수는 다 1이고 제일 앞으로 오고 나머지는 그 아래 사원들이 좀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를 특성 다항식이라 그러고 요걸 PA 오브 람다라고 보통 이렇게 써요.
A의 특성 다항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0이라고 놓으면 이런 방정식이 되죠. 이건 위에 건 다항식이었고 이퀄 0이라면 이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어쨌든 람다가 스칼라이면 아래의 명제는 다 동치다. The followings are equivalent다. 보통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아래는 다 동치예요. 람다가 A의 고유값이라는 얘기는 람다가 이런 방정식에 해라는 소리고 그것은 동차선형 연립방정식 이것에 자명한 해도 갖는다. 논제로 해가 존재한다는 것과 다 일치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유값을 구하려면 요렇게, 요런 식을 만족한 람다 구하면 고유값이에요. 그런 얘기는, 그 얘기는 요렇게 되게 하는 영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즉,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면 무조건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 소리예요. 자, 다음 문제가. 그러면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의 고유값은 언제나 존재하는가? 답은 뭐예요? 김혜림 양. 행렬이, n차 행렬이 존재하면 그 행렬의 고유값은 언제나 존재하나? 만약 존재한다면 몇 개 존재할까? 이해영 양? 안 생각해봤어? 우리 수업하러 올 때는 예습하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현승옥은 읽고 왔어요? 읽고 왔으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렬이 주어졌어요. n차 행렬이 주어졌어. 고유값 존재해요? 차고온 양 존재해요? 몇 개 존재해요? n개. 근데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2차식 x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2차식 가지고 있을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1. 디터미넌트를,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했지. 람다 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특성 방정식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그 근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지. 그러니까 원래 행렬은 실수 행렬이었는데 특성 방정식 구해놓고 보면은 분명한 거는 그거는 n차 다항식인 건 분명한데 n차 다항식에 근이 몇 개 있느냐는 것이 바로 고유값이 몇 개 있느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 이제 근이 몇 개 있느냐는 얘기인데 n차 다항식이면 근이 몇 개 존재해야지 되죠? n개. 조건이 있지 근데. 실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이 꼭 n개의 실수해를 갖는다는 보장은 없죠. 실수가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것 같은데 실수 안에서 모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다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실수 개수 갖는 다항식의 근은 실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실수는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게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실수, 그러니까 실수만 실축을 생각하죠. X축, Y축, 1차원, 2차원, 실공간을 주로 생각하죠. 근데 실수는 자기 스스로를 계수로 하는 다항식의 근조차도 자기 안에서 못 가질 정도로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수 계수를 하는 다항식들이 n차 다항식이 근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어디까지만 가면 가능하죠? 복소수까지를 허용한다 그러면 n차 다항식은 무조건 n개의 다항식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름이 붙은 정의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복소수 개수를 갖는 n차 다항식은 근을 어디서 가져요? 다 복소수에서 갖죠.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죠. 즉 복소 개수를 갖는 n차 다항식은 이그젝트리 정확하게 n개의 근을 복소수 안에서 갖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거의 하자가 없다고, 흠이 없다고. 어쨌든 그 정리가 이름이 뭐예요? n차의 다항식은 그러니까 실수 개수 또는 복소수 개수를 갖는 n차 다항식은
복소수에서 정확하게 n개의 근을 갖는다. 이름. 대수학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예요. 얼만큼 중요하면 그거를 전체 대수학의 Fundamental Theorem이라고 그러겠어요. n차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단, 복소수, 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한다 그러면 시작이 어디예요? 복소수 체 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자가 없이 이론이 전개가 돼요. 행렬도 우리는 지금 다 실수 행렬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소수 행렬에 가야만 비로소 이론이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수에서는 안 되는 예가 자꾸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학은 이 처음 시작부터가 눈에 보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해서도 안 되고. 이 실수 측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복소수 측에서 시작해요. 행렬도 사실은 복소수 성분을 갖는 행렬을 시작해요. 근데 복소수라는 게 이미 이미지너리 넘버를 포함하고 있죠. 실제로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숫자들을 n제곱계를 포함한 행렬은 벌써 이미지너리의 n제곱승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시작하는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것이는 의미는 다양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는 그동안 못 느껴왔던 우리가 실제로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수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이 추상적인 공간을 시작을 한 거라고. 복소수. 어쨌든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는 뭐냐면 실수 또는 복소수 계수를 가는 n차 다항식은 정확하게 n개, 이것도 1을 빼줘야 되네. 정확하게 1을 만족하는 n개의 근을 갖는다. 자, 위의 정리로부터 n차의 정사각 실수 행렬은 n개의 고유값을 복소수 범위에서 언제나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비록 행렬은 실수 행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지만 고유값은 복소수까지 다 포함해서 n개를 갖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론을 전개해 줄게요. 자, n차 다항식 정사각 행렬은 a의 고유값 곱해도 가는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 특성 다항식을 만들죠. 그 다음에 특성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죠. 그러면 이거에는 중근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 중근까지 다 합치면은 이 개수는 뭐가 되죠? n이 되죠. n차 다항식하고 일치하죠. 그럼 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중근을 포함해서는 n개 있는 거죠. 그렇죠? 복소수 안에서. 그리고 요 각각의 람다 i를 이것에 대응하는 람다 i에 대응하는 이제 고유 벡터들을 요런 선행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근데 시험 문제는 복소수 아이겐백으로 나오는 문제 안 낼게. 자, A가 이렇게 주어집시다. 이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최지민군. 자, 첫 번째. 고유값 구해라 그러면. 특성 다항식을 만들어야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할 일은 특성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구한 게 뭐예요? 고유값은 구한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할 일은 고유 벡터를 구해야죠? 고유 벡터는 어떤 걸 풀면 되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이 연립방정식은 언제나 0 아닌 고유 벡터를 주게 되죠? 이유가 뭐예요? 요거 디터미넌트 0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역행렬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변수가 존재하게 되죠?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거 풀다 보면, 가우스 호흡법으로 풀다 보면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게 되죠? 그 프리 베리어블이 0이 아니어도 다 솔루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아닌 해가 존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언제나 아까 봤듯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그대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해보세요. 여기 아이겐벡터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답을 쓸 때는 그냥 일일이 아이겐벡터가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럼 그 상수배는 다 아이겐벡터니까. 근데 가능하면 -1, -1이 아이겐벡터 이렇게 쓰지 말아요. 채점하기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인수분해, 그러니까 팩터 아웃 해갖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서 내요. 가능하면 x1 첫 번째 컴포넌트가 1인 게 좋겠지. 분수는 없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아이겐벡터니까 하나만 주면 이거의 스칼라면 다 아이겐벡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채점할 때는 주로 이걸 모범 답안으로 합니다. 이거 대신에 자, 이런 경우엔 이렇게 써도 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야. 아이겐벡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하고 2분의 1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나는 아이겐벡터를 뭐라고 쓸까? 쓴다면 나는 먼저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놨겠지. 근데 분수 있으면 타입식이 귀찮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모범 답안으로. 2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케이? 답안 어떻게 쓰는지 요령 알겠죠? 나오면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하나를 대표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만 이게 다 고유 벡터예요. 다 정답이에요. 자, 이제 모범 답안이 뭐냐 하면 이게 모범 답안이라는 거야. 자, 3차식을 주고 3차 행렬을 주고 3차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똑같죠?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오영진군 어떻게 구할까? 3차 행렬을 줬어요.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해라. 그럼 어떻게? 특성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 인수분해하고, 그렇죠? 인수분해하고 나면 고유값이 여기는 0이 하나의 고유값이고 1이 고유값인데 이건 중근이네. 1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람다 이퀄 0일 때하고 람다가 1일 때 두 가지 각각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럼 요거 0일 때 구해보면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0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11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재밌는 거는 요거예요. 자, 이게 중근이잖아, 이건. 그쵸? 1은 중근이었죠? 이걸 갖고선 한번 이 특성 방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풀어보면 이 세 개가 다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 한 식 하나밖에 없지. 미지수는 세 개인데. 그럼 자유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유변수를 갖고 이 연립 방정식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고유 벡터가 아이겐밸류는 하나지만 중근이니까 실제로는 2개죠. 그 람다 이퀄 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건 0이고 이건 1로 하면 이것도 AX 이퀄 람다 X 만족하죠. 요거는 0이고 요것도 1이라고 요걸 1이라고 하거나 2라고 하거나 이것도 아이겐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로 다른 아이겐벡터가 몇 개 있어요? 응? 여기에 프리 베리어블이 2개 있었죠. 그럼 서로 다른 아이겐벡터가 뭐가 있었어요? 310도 하나의 아이겐벡터예요. 이것은 아이겐벡터 오브 A죠. 뭐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뭐? 1에 대응하는. 이것도 아이겐벡터잖아요. 또 마이너스 1, 0, 1. 이것도 AX 이퀄 1X를 만족하는 또 하나 아이겐벡터가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이겐벡터가 2개가 있는 셈이에요. 즉 재밌는 건 중근이 있었죠. 하나의 근이 있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딱 하나의 아이겐벡터밖에 안 나왔는데 중근은 이중근이 2개의 아이겐벡터를 줬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1학년 또는 인트로덕터리 리니얼 지브라 클래스에서는 가장 이렇게 뭐랄까 섬세한 부분이에요. 아주 섬세한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근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겐벡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중근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겐벡터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거기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이 꼭 여러 개를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강좌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졸단 캐노니컬 폼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다룰 경우는 중근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아이겐벡터가 나오는 경우를 문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3차원 이상의 행렬이 되면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게 아까 봤지만 이게 고유값, 고유벡터 구하는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죠. 계산이 높아지면 3차 때, 4차 때, 5차 때, 6차 때 되면 이제 6차쯤 되면 6차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 근해 공식이 몇 차까지 있다고요? 그렇죠. 2차는 근해 공식이 있죠. 쿼드레틱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3차식은 근해 공식이 있죠. 4차식이 근해 공식이 있죠. 그걸 누가 했더라? 누가 증명했더라? 뭐 카르다노가 뭐 누구하고 해서 이렇게 역사가 있죠. 거기에. 근데 5차 시계는 근해 공식이 없죠. 그 없다는 걸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과 갈로아가 5차 시계는 근이 없다는 걸 보였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걸 보여준 게 누구죠? 아벨과 갈로아 중에서 다 관계된 연구를 하긴 했지만, 갈로아인가? 한번 찾아봐요. 5차 시계 근이 없다고 보여준 게 갈로아가 가깝지? 그치? 자, 누가 해볼까? 김혜림 양. 5차 시계는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보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서 Q&A에 올려보세요.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딱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주어졌는데, 지금 6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6차 식이 주어졌어. 근을 구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내야 되죠. 그런 식들이 다 대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수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고. 자, 그것을 그리고 그 식을 이제 계산한 걸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 식이 뭔가 냐면, 이게 이제 이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런 행렬식이 이렇게 있을 때 람다 제곱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실수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A의 고유값은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복소수 범위에서는 2개, 2차식이 2개의 고유값이 존재한다. 그거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는 뭘 했었냐면, 이게 처음에 실계수만 갖고 다른 행렬을 만들어 놨더니 고유값이 복소수니까 자꾸 없다고 나와서, 그래서 복소수 행렬도 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새로 짰어. 그냥 보여줄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 이게 고유값을 계산하는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 4차 행렬을 한번 집어넣어줄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임의 행렬을 집어넣어주자. 이런 행렬들이 주어졌어요. 뭐 숫자 좀 바꿔볼까? 책에 여러분들이 있죠?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책에 있는 행렬을 여기다 집어넣고 고유값을 계산하자 그러면 이 고유값이 4개가 쫙 나오죠? 복소수. 그쵸? 또 다른 행렬을 집어넣고 필요하면 고쳐요. 뭐 얼마든지. 이걸 0으로 만들고 싶으면 0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유값을 계산하자. 그러면 고유값이 이번엔 실수로 다 나왔네. 그렇죠? 삼각행렬들을 놓고 고유값을 구하면 주대각성 성분 값들이 다 고유값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삼각행렬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서는 복소수는 못 쳐요. 그래서 다음에 복소수가 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복소수도 되게끔 해놨어. 예를 들어 3차, 뭐 3차식을 집어넣고, 여기에 임의행렬을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i, 여기에 2 플러스 3i, 이렇게 복소수 행렬도 계산하는 걸로. 왜 안 돼? 이게 이게 링크를 잘못 시켜놨나 보다. 이게 실수가 되는 것 같다. 복소수 되는 걸 나중에 바꿔놔야겠다. 그것도 좀 표시해놔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 링크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행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수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뉴메리칼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어서, 실수의 행렬에 대해서. 복소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고리즘이 다른 거 알아요?
복소수는 2개 곱하는 것도 그냥 실수 때는 2개 곱하면 그만이죠. 복소수는 2개끼리 연산할 때 저장부터 다르죠. 실수 부분 따로 저장하고 복소수 부분 따로 저장해서 실수끼리 곱한 다음에 복소수끼리 곱해서 부호 바꿔서 더해지고 이쪽끼리 곱한 거는 따로 저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복소수 계산은 실제로 상업용 아닌 거에서는 구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든 거예요. 거의 세계 최초로.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이 삼각행렬은 생각해봐요. 특별히. 삼각행렬에는 주대각선 성분이, 바꾼. 주대각선 성분이 람다 마이너스 AII다. 그러므로 T의 특성 다항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이해돼요? 요거의 특성 다항식 한번 생각해 볼래요? 특성 다항식. 이것도 삼각행렬이네. 요거 삼각행렬 구하면 어떻게 돼요? 빼주면.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긴 다 0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거나, 원래 부호만 발렸다거든. 이거 디터미넌트 뭐가 돼요?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무조건. 대각성분이 하나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이쪽이 다 0이 있으니까,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간단하지? 그러니까 삼각행렬이 되면 고유값을 구하는 거는 구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5차 행렬을 주고 고유값을 구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개쯤을 삼각행렬로 주고 나면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겁 안 먹어도 돼요. 삼각행렬이면 굉장히 좋다. 대각행렬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삼각행렬이면 고유값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고유 공간이에요. A가 람다가 n차의 정사각행렬 A의 고유값일 때 동차 연립방 정식 이거의 해 공간을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공간이라고 하자. 고유 공간이라고 하자. 위 정의에 의해서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공간은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 전체와 0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이는 벡터 공간 Rn의 부분 공간이다. 그러니까 아까 고유값이 있었다 그러면 고유값이 하나 있을 때는 고유 벡터가 딱 하나 나왔었죠. 그 하나의 스칼라르니까 0까지 포함한다면 하나의 부분 공간이 되죠. 1차원 부분 공간이 되죠. 그 다음에 람다가 중근을 가졌을 경우에는 고유값을 구해보면은 그것의 해집합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해집합은 연립방 정식의 해집합은 그 차원이 다양할 수 있죠. 해집합의 아직 차원을 배웠나 안 배웠나? 어쨌든 해 공간 안에 해 공간을 구할 수 있고 해 공간에 몇 개의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 ax 이퀄 람다 x 즉 람다 in-ax 이퀄 0의 해집합을 구하면 그 해 공간 이게 해집합은 해 공간 그 벡터 스페이스가 되니까 이 해 공간은 고유 공간이라 그래요. 이 람다가 근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차원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고 차원이 람다가 중근이 아니면 그러면 차원이 높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즉, 이 중근일 경우에 고려해서 이제 고유 공간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 생각하시죠. 자, 주어진 행렬 람다 A의 고유값이 람다 이퀄 람다 1은 0이고 람다 2는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람다 이퀄 1에 대응하는 아까 고유 공간을 찾았었죠. 이렇게 해집합을 찾았었죠. 해 공간은 뭐가 돼요? 이것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벡터들 집합이죠. 이 집합. 그리고 또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뭐가 돼요? 하나의 벡터 111에 대한 스칼라 배웠었죠. 그렇죠? 그것들의 집합이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람다 2 이퀄 0. 이게 아까 내가 바꾼 람다 1, 람다 2를 0, 1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좀 표시해놔요. 이게 람다 1이라고 했고 이거 람다 2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요. 자,
A 이퀄 이것의 고유 벡터를 구하는 자바 애플렛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봅시다. 자, 이건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차 행렬 하나 줄까? 행렬 입력하고 이미 행렬 집어넣고 이 숫자 고치려면 필요한 만큼 고치고요. 뭐 마이너스 5로 뭐 책에 있는 대로 뭐 아주 쉽게 하려면 이거 그냥 삼각형으로 한번 고쳐볼까? 여러분들 아주 계산 쉽게. 자, 그럼 이런 행렬이 있어요. 고유값은 뭐예요? 이 행렬에 6하고 마이너스 5하고 8. 이 고유값이죠. 자, 고유 벡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이거 순서가 있어요. 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이거예요. 순서가 그대로 있어요. 두 번째 아이겐 고유 벡터에 고유 밸류에 대응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게 두 번째 고유 벡터. 세 번째 게 고유 벡터가 이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첫 번, 람다 1에 대응하는, 6에 대응하는, 마이너스 5에 대응하는, 8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소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3분의 1 같은 게 0.333 이렇게 나타나니까 3분의 1인지 3분의 11인지 아니야. 뭐 어쨌든 이 차이가 좀 미묘할 수가 있어. 정확한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걸 다 고쳤어 또. 어떻게 고쳤냐면 분수로 표시하는 걸로. 연산을 소수로 하는 건 쉽죠. 딱 나눠서 그냥 플로팅에다 치우고 계산하면 간단하지. 근데 분수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프로그램을 짤 때 다 데이터들을 분모 따로 분자 따로로 다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연산을 따로 끌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지지.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도 공개된 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공개된 어떤 거에도 분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어. 그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다 이거. 이건가? 이건가? 한번 보자. 분수 처리. 이거 아닌 것 같다. 여기도 좀 써놔요. 복소수 처리되는 걸로 바꾸도록. 주소.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떠 있어요. 내 홈페이지에 가면, 자, 내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보면은, 매트릭스 자바 프로세스, 컴플렉스 매트릭스 캘큘레이터라고 있죠? 이건 다 복소수가 다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새로 짠 것들이 있지? 새로 짠 것들, 뭐, 자바 매트릭스 랭크, 뭐, 매트릭스 어드저인트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외국 인터내셔널 버전을 만들어서 국제 선용대사학회 교육인으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바 행렬 계산기 이거 아니고 이것이 분수 처리되게끔 해놓은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임의 행렬 하나 해볼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입력을 해줍시다. 이렇게 임의 행렬 주어졌죠? 행렬을 보면 이게 아까 내가 준 행렬이죠? 자, 그 행렬에다가 덧셈을 한번 해볼까? 이 행렬 A에다가 행렬 A를 더해서 이거를 뭐 2라고 합시다. AA라고 이름을 줍시다. 그러면 더하면 AA라는 행렬이 나왔죠? 그러면 그 행렬이 아까 저 행렬 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뭐 뺄 수도 있지? 닫고 여기다가 이걸 빼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은 원래 행렬이 되겠죠? 그쵸? 그 저장을 따로 안 했네. 빼기를 한다 그러면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을 빼서 이걸 BB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 그러면 BB는 뭐가 돼? 원래 AA하고 똑같아지겠죠? 그쵸? 그렇잖아? AA에다가 아니지 거꾸로 됐구나. 이제 그러니까 처음 똑같은 걸 2배 더해서 빼주었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A가 된 거지. 그렇지?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볼까?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81도 나오네.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볼까? 요게 아이겐 벡터를 내가 눌렀나 보다.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아이겐밸류를 이게 요 대각성분에 있는 게 아이겐밸류예요. 대각성분에. 요것도 좀 더 내가 손 좀 더 봐야겠다.
그리고 요게 첫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게 고유 벡터, 두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세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역행렬을 구하면 요 행렬이 아까 BB 행렬의 역행렬이고, 그 BB 행렬의 LU 분해는 LU 분해라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계산 한참 했었었죠? 복잡하게. 그 행렬의 QR 분해는 이와 같이 되고,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매트랩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그 친구 만든 거예요. 밖은 요거 좀 표시해둬요. 아이겐밸류를 표시할 때 딱 대각선 성분만 표시할 수 있게끔 고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수 행렬들이 다 처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복수.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어디 갔어? PDF에서. 그래요. 이런 계산기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는 고유공간의 개념이 없어서 대표 인자만 전해주겠어요. 고유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요것들만 구해주게 된다는 거고, 도구는. 뭐 그거는 그냥 이건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연습 문제들 있죠? 행렬이 주어지면 이게 특성 방정식 구하라. 구할 수 있겠지? 양현길군. 왔어? 여기 왔구나. 자, 행렬을 내가 주면 특성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 이걸 A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람다 I 마이너스 뭘 해? A를 해서 그거에 뭘 구해? 뭘 구해? 디터미넌트를 구하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놔? 0으로 놔. 그리고 이걸 뭐 해요? 솔브해. 그쵸? 그래서 람다를 대해서 인수분해하면 그 해들이 고유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고유값 구할 수 있어요. 특정 방정식이 이거고 고유값을 이걸 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 행렬을 주고 고유값을 구해라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실은 무조건 고유값이야. 그리고 요거 두 개 갖고 고유값 구하면 실하고 그거 두 개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3차 행렬이지만 2차 행렬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차 행렬 주고 고유값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특성 방정식 구해라, 뭐 고유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고유값을 구해라.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소수 고유값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수 고유값만 놔두고 그냥 복소수는 놔도 되는 소리예요. 고유값을 구해라. 고유 공간을 구해라. 고유 공간은 뭘 구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x들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응? 고유 공간 어떤 걸 구하면 되는 거죠? 람다 I 마이너스 A의 x 이퀄 0 1 만족하는 x를 구하면 이게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행렬이니까 람다 1이 있을 수 있고 아이겐밸류가 람다 2가 두 개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고유 공간을. 그러면 여기에는 이 고유 벡터들은 다 0벡터가 아닌데 고유 벡터들 집합에다가 0벡터를 더해주면서 그게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분 공간이고 0벡터가 있어야 돼요. 0벡터가 포함되면 부분 공간이 돼서 그걸 해공간은 바로 그것이니까. 이 해공간이 고유 벡터들에다가 0벡터 더해준 거잖아. 그렇죠? 특성 방정식이 다 자, 어떤 행렬의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 행렬의 사이즈는 뭐예요? 몇 차? 3, 4, 5, 6, 6차네. 그쵸? 6x6 행렬이에요. 이 행렬이 가역 행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왜? 고유값에 0이 없죠. 고유값에 0이 없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죠. 이유는 뭔지 알겠어요? 이 삼각행렬 있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거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 0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디터미넌트가 뭐가 돼요? 0이죠. 가역행렬 아니죠. 고유값은 뭐예요? 0이 그 안에 포함되죠. 실제로 그 사실을 그것도 좀 노트에 좀 써놓으셔. 고유값이 0이면 그러니까 0인 고유값이 있으면 그 행렬은 언제나 비가역 행렬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고유값이 0인 게 하나도 없으면 그 행렬은 가역 행렬이다.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되면은 그 원래 행렬의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걸 다 하는 게 이제 슈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슈르 정리를 배우고 나면 실제로 모든 행렬은 삼각행렬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삼각행렬을 잘 아는 거는 실제로 모든 행렬에 대해서 잘 아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삼각행렬보다도 더 나아가서 졸단 캐노니컬 폼은 삼각행렬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고유값들하고 1만 가지고 만든 아주 단순한 행렬만 공부하면 아무 행렬이나 다 그런 모양으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졸단 캐노니컬 폼만 알면 모든 일반 행렬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하게 돼요. 몇 가지 특수 행렬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스, 디터미넌트 이것도 재밌죠? 2차 행렬에서 2차 행렬식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놓으면 요 뒤는 개수는 디터미넌트가 되고 1차 항의 개수는 트레이스의 부호만 바꿔놓은 게 돼요. 재밌지 않아? 여러분들 디터미넌트 배웠죠? 그 다음에 트레이스 배웠죠? 그리고 지금 특성 방정식 배웠죠? 특성 방정식하고 트레이스하고 디터미넌트가 서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2차식인 경우에, 2차 행렬인 경우에, 3차 행렬인 경우도 유사한 관계가 있고, 4차 행렬인 경우도 유사한 관계가 있고, 재밌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A의 고유값이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면 이것도 붙입시다. 그러면 트레이스는 오브 A는 고유값들을 다 더한 거랑 똑같고 디터미넌트는 고유값들 다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몇이에요? 1, 2, 3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대각선들 다 곱한 거가 되죠? 디터미넌트는. 요것들이 고유값이죠? 즉 고유값들 곱한 거하고 디터미넌트 곱한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트레이스는 요 주대각선 성분 더한 거죠? 고유값들 더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삼각행렬에 대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행렬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행렬이 얼마큼 중요한지 알겠죠? 가우스 소거법도 삼각행렬로 만들어가는 거였고 에류 디컴포지션도 삼각행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또 뭐 있었나? 또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삼각행렬은 원래 행렬에 많은 성분들을 포함하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행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성분들이 뭐 어디에 있냐? 주대각선에 있어요. 그 주대각선의 성분이 뭐냐? 그게 고유값이에요, 사실은. 원래 행렬을 조금씩 바꿔. 원래 성질을 보존하면서 조금씩 바꿔. 해를 포함하듯이. 원래 해가 변하지 않게끔. 바꿔. 3차,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바꿔 삼각행렬을 만들었어. 그 삼각행렬은 원래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해도 같은 해를 갖고 있고. 그치? 이거 공부하는 거랑 이거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갖고 있는 성질들, 여기서 갖고 있는 고유값이나 이것이 갖고 있는 고유값이나가 똑같아. 그쵸?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안 변했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행렬에 관련돼서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나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해놓고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참 잘 하면 어떻게 됐어? 삼각행렬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 에류 디컴포지션 할 수 있었잖아. 가우스 호흡 할 수 있었잖아. 이해가 돼요? 왜 삼각행렬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런 관계가 일반 행렬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 여기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래요? A의 고유 공간이 Rn의 부분 공간임을 보여라.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솔루션 스페이스니까. 단원을 복습해 볼까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시환에 대해서 사장에서 배웠고 행렬식을 정의했었죠.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골라낸 다음에 그거에 시환에 대응하는 부호를 주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n 팩토리얼을 다 합쳐서 더해 놓은 거였죠.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 중요한 성질이죠. 그다음 소행렬식 이게 서브 매트릭스 소행렬 이게 소행렬식 거기에 앞에 붙은 여인자. 여인자를 이제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하지 말아요. 그다음 수반행렬 수반행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부터 여인자 전개 행으로 전개해도 되고 컬럼으로 전개해도 되고 IJ가 같을 때는 이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동치일 때 여기도 점 하나 있어야겠네요. 피리어드. 그리고 A와 I에는 동치다. 뭐 디터미넌트가 0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0 아니다 아니야 이거? 그치? IN과 동치면 디터미넌트는 0 아니야. 가역이면 0 아니야. 0 아닐 텐데 이게 PDF로 바뀌면서 그랬나 보다. 반델몬드 행렬에 대해서 한번 탐구학습을 해보라 그랬고, 이런 식을 만족하는 람다는 아이겐밸류, 그거에 대응하는 x는 고유 벡터라 그랬고, 요걸 특성 방정식이라 그랬고, 요걸 특성 다항식이라 그랬고, 그다음 고유 공간을 정의해 줬었죠. 등등 트루 폴스 문제들을 좀 주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이런 경우에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 식에다가 요 똑같은 식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제로 행렬이 된다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요게 여기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특성 방정식을 배웠죠? N차 특성 방정식이 있지. 거기다가 X 대신에 A를 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N차의 영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케일리예요. 실제로는 케일리는 2차에 대해서 보이고 3차까지 좀 보이다가 증명을 안 해놨었어. 해밀턴이 아마 3차를 증명하고 4차도 될 거라고 얘기했었지? 아마? 그러고 나서 N차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인 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을 남긴 사람은 요 2차 요거를 남긴 케일리하고 그 다음에 3차를 실제로 보인 해밀턴의 이름에 영예를 줘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역사가 다 남아 있어요.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다 연구된 게 아니라 단 몇백 년 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다 된 연구들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다 남아져 있어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LED 컴포지션에 대해서 앞에 LED 컴포지션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자바 애플레스에 대한 설명을 좀 보여줬었고, 요거다. 이게 뉴 매트릭스 캘큘레이터가 내가 컴플렉스가 되도록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학생하고. 그럼 뭐야? 안 뜨네. 이거 좀 고쳐놓자. 주소 바뀌었네. 좀 확인해줘요. 내가 고쳐놓을게. 없어지진 않았어. 있어. 자, 거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그럼 4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4장은 복습까지 해서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죠. 1장부터 4장까지.